오만과 편견 챕터 6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캐서린 드버그의 집에 우리 놀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요. When the ladies were separating for the toilet, he said to Elizabeth. 자, 미스터 콜린스가요. 엘리자베스한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숙녀들이 separated 때, 여러분 이제 제가 모르는 단어가 모를 때 앞뒤 상황으로 추론을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뜻을 모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추론을 해 볼게요.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 숙녀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콜린스가 이 어페럴 아시겠죠? 어페럴 뭐 우리 회사 이럴 때 우리 무슨 어페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저 이제 복장 이런 뜻인데 네 복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엘리자베스야, 뭐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는 트와일라이트는 뭐예요? 옷을 이제 떨어졌어? 옷에 대해서 얘기해? 그럼 당연히 여기 옷 갈아입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 들죠? 그죠?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 나가시는 건데, 정확한 뜻은 process of dressing이에요.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그 과정.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참 재밌었던 게 이제 토일렛 먼저 볼게요. 이 토일렛이요, 이 변기 모양 있죠. 미국 영어에서는 보통은 이제 이 자체를 토일렛이라고 우리가 영어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영국식 영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room이나 building containing a toilet, 이 토일렛이 있는 공간 자체, 즉 화장실 자체를 토일렛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이제 저는 미국인 친구가 예전에 토일렛보다는 bathroom이나 restroom이라고 쓰라고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국식과 미국식 영어의 차이구나, 이게 이 사전에서 한 번 더 보이더라고요. 즉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는 이 자체는 그냥 토일렛, 그 다음에 화장실 자체는 뭐 레스트룸이나 bathroom을 쓰고, 영국식 영어에서는 그 공간 자체를 이제 토일렛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 이 미국식 영어 볼게요. 영국식 영어에서 이 토일렛을 이렇게 어원을 찾아보면 프랑스어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프랑스에서 toilet 뭐 이 단어 자체가 cloth, 그 직물이죠. 직물이나 wrapper, 뭐 감싸는 거 이런 거를 뜻하는 프랑스어인데, 프랑스어도 공부를 해야 되나? 네, 일단은 네, 프랑스어가 그렇대요, 문득.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거나 그런 자체 드레싱룸이 이 토일렛이래요. 그래서 미국에서 16세기에 이제 토일렛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곳, 그래서 어떤 데 보면 또 화장하는 것도 우리가 그 토일렛에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토일렛.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이렇게 찾아봤던 게 우리 책에 나온 토일렛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toilet이고요. 그 다음에 dated 해서 고어라는 거, 좀 오래된 단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the process of washing oneself, dressing, 그 다음 뭐 이제 씻거나 옷 갈아입거나 하는 이제 외모를 단장하는 그런 공간을 이제 toilet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이고 있어요. 여기도 보이시는 것처럼 프랑스어에서 이렇게 어원이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토일렛 하면 그냥 변기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가보니까 프랑스어에서 옷 갈아입거나 화장을 고치거나 그런 공간, 뭐 간단하게 손을 씻거나 이런 공간이겠죠. 그런 과정. 그래서 그래서 이 토일렛이 그대로 남아있는 프랑스어 형태의 단어 같아요. 그래서 제인 오스틴은 지금 토일렛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으러 갔고요. 캐서린 드버근의 집 계단에서 이제 보시면은 they ascended the steps to the hall, 그 복도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Maria's alarm, 이렇게 놀람, 불안, 우리 알람 시계 뭐 그러는데 그쵸? 놀람, 알람, 뭐 불안 이런 게 with every moment increasing. 막 이제 커집니다. 두근두근 하고 있어요. Even Sir William did not look perfectly calm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완벽하게 침착해 보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저는 또 눈여겨 보여지는 게 여기 Sir William, 그 샬롯의 아빠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 제임스 궁에서 왕도 아련한 적이 있고 뭐 이러면서 되게 귀족적인 느낌을 풍기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에는 이게 되게 끝날 때까지 약한 모습을 보여요. 우리 서 윌리엄 아저씨가. 그래서 너무 재밌는데 이 아저씨마저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제인 오스틴 소설에서는 대조가 많이 보인다고 했죠. 일부러 이 머라이어랑 윌리엄 아저씨를 앞에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자베스는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데 보시면은 Elizabeth's courage, 엘리자베스의 용기는 어때요? Did not fail her 그래요. 느낌으로 정확히 이해 안 해도 사실 느낌 뭐죠? fail her 하는 거 보면 용기가 하지 않았다, fail her 그녀를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가 흔히 실패라고 하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fail somebody를 바로 쓰시면 fail하고 사람을 하면요. do not do 하지 않은 거예요. what someone has trusted you to do. 이제 누군가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걸 not to 하지 않은 거예요. 즉 let somebody down 누구누구를 실망시키다 요것과 같은 그 식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용기가 did not 하지 않았다 fail her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워낙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courage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alarm하거나 calm하지 못하게 하는 걸 안 했다는 거죠. 즉 당당할 수 있었다.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she had heard nothing of Lady Catherine. Lady Catherine에 대해서 he had heard nothing. 들은 적이 없다. 들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That spoke her awful from any extraordinary talent from miraculous virtue예요. 여기 보시면요. spoke her awful.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캐서린 드버그겠죠. indicated or revealed her to be worthy of all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말할 awful은 뭐 끔찍한 이런 뜻이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경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경탄하다, 감탄하다 뭐 이렇게 굉장히 놀라서 그런 게 aw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그거 할 만한 그 경탄할 만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She had heard nothing.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뜻이 spoke her awful로 볼 수 있어요. 그녀에 관해서 awful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어떤 걸로? 가치 있는 걸로. 자, 근데 어떤 거냐면 어떤 재능이 정말 있다든지 아니면은 miraculous virtue 하면 우리 요즘 버추라는 단어를 책에서 책 제목으로도 쓰고요. 그래서 어떤 덕목 뭐 이렇게 나오던데 저는 virtue라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 자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그 덕을 갖춘 덕목을 입는 사람이란 얘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쫄지 않고 있어요. 대단하죠. The mere stateliness of money or rank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지 돈이나 랭크에서 오는 stateliness 이거 가지고는 she thought 생각한대요. She could witness 그녀는 이렇게 보다 증인 뭐 이거죠. 볼 수 있다. without trepidation. 그래서 이 놀라거나 이러지 않고 볼 수 있다. 뭐 캐서린 드버그 나 만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제인 오스틴이 이 책을 썼을 때가 20대잖아요. 지금 정확히 20대 초반에 이제 탐 루프로이랑 헤어지고 이 작품을 썼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거의 썼고 몇 년 뒤에 이걸 수정했다고 쳐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20대 이 나이 때 이런 굉장히 돈이나 그 랭크에 대해서 전혀 쫄지 않는 이 굉장히 멋있는 모습 그래서 이게 좋아서 가지고 왔고요. 잠깐만요. stateless는 이게 grandeur 앞에서 grandeur라는 단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 이름 우리 자동차 grandeur 있잖아요. 그게 위협 이런 단어인데 거기서 나온 거구나 알았을 때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미스 드버그 양이 나오죠. 캐서린 드버그의 딸이 나오는데 여기 또 재밌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앞 챕터에서 누구였죠?
젠킨슨, 미세스 젠킨슨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이렇게 젠킨슨처럼 가정교사이기도 하면서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고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아가씨 옆에 딱 붙여서 이렇게 보육을 맡아주는 가버너 느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지위 자체가 낮지 않아요. 그래서 미시스라는 이런 호칭도 붙여주고요. 근데 대신 이제 재산이 없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취직을 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그 당시로서는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미세스 정킨스가 잠시만요. 미세스 정킨스가 이제 계속 드버그를 이렇게 살피고 있어요. 그 모양새도 어찌나 세세하게 묘사를 했던지 여기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볼까요? 드버그는 pale하거나 sickly 했고요. Her features do not plain. 이게 plain이 못나다 뭐 이런 느낌이 나요. 우리 플레인 요거트처럼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건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고 앞 챕터에서 were insignificant. 근데 were 어때요? 이렇게 부각될 만큼 예쁘진 않은 거죠. She spoke very little. 말도 진짜 거의 안 해요. Except in a low voice.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자기의 그 보육 하시는 제킨스한테 말할 때 빼고는 거의 말도 안 하고 in whose appearances there 근데 이 미세스 존킨스는 어때요? was nothing remarkable 눈에 띄지 않다는 거죠. and who was entirely engaged in listening to what she said 누구죠? 두버그가 하는 말에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제킨스의 모습 보이고요. placing 위치하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스크린을 in the proper direction before her eyes. 그 눈 앞에 미스터 버그 양 앞에 스크린이라는 거를 이렇게 잘 놓으려고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는 제킨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스크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여성의 교양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스크린에 수 놓는 일, 수를 잘 놓는 것도 여성의 한 덕목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수를 직접 놓기도 해요. 그래서 여성들의 취미이자 뭐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걸 쓰는 이유가 당시에 불 있죠. 뭐라 그러죠? 화당은 아니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거실에서 지금 저녁 시간이잖아요. 다이닝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답답하시죠? 저는 거실에서 이렇게 불 같은 거 뗄 때 그 불이 직접적으로 보면 이렇게 눈부실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보호를 해주는 약간 가려주는 그런 스크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인지 머리로 그려지시죠? 굉장히 병약한 약해 보이는 어린 드버그랑 그걸 굉장히 옆에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우리 제킨스 여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 볼 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캐서린 드버그는 미망인이잖아요. 근데 여성이 당시 재산을 갖는 게 막 그렇게 그 재산 소유가 인정된 게 1800년대 후반 뭐 이 정도인데 어떻게 캐서린 드버그는 이렇게 잘 살지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캐서린 드버그의 이름이 이 캐서린이 붙었던 거는 원래 남편의 이름만 따면은 그냥 미세스 드버그라고 해야 돼요. 근데 캐서린이라고 붙인 거는 뭐냐면 자기 원래 아빠의 지위가 높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아예 결혼할 때부터 뭐 지장도 많았을 거고요. 아빠의 재산을 이렇게 약간 가지고 물려받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여성한테 직접적인 재산을 주진 않았지만 남자 형제들이라든지 친척들이 동의를 하면 여성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여성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여성이 이렇게 그 재산을 유지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게 유지는 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캐서린 드버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딸과 다하시가 결혼을 하면 어때요? 언니 아들인 다하시랑 결혼하면 언니와 나 우리 그 가족의 계보가 그 여성의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캐서린 드버그가.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